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때마침 천사가 내려왔다입니다. 자, 오늘은 미담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자, 저기 멀리 뭔가가 보입니다. 아하, 횡단보도 북판에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어르신이 몸이 불편하신지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차들 막 쌩쌩 지나가. 지금은 일단 빨간불이에요. 다행히. 그런데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황. 하필 그때 또 파란불로 바뀌면서 차가 지나갈 뻔했지만 한 젊은이가 그 어르신을 저렇게 업고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자, 어르신을 기다려준 차들도 고맙고 무엇보다 저 어르신을 들쳐 업고 건너간 청년 아주 훈훈하네요. 네, 지난해 12월 경기도 고양시 능곡역 부근에서요. 이 걸음이 느린 노인 한 명이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 있는 걸 이 블랙박스 차량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노인이 횡단보도를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잠시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잠시 뒤에 이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긴 했는데 여전히 노인은 힘들게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그때 한 청년이 나타나서 이 노인을 번쩍 업더니 횡단보도를 건네준 겁니다. 다른 행인들도요, 옆에서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보시죠. 자, 심야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학생이 교통카드를 찍었더니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는 거죠. 진짜 돈이 없었는지 저 기사님 죄송합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그냥 내릴게요. 했다는 거죠. 순간 한 아저씨 등장. 그거 얼마면 되겠어? 하면서 이 친구 포함해서 앞으로 2명만 더 태워주세요. 요즘 너무 춥잖아요. 하면서 현금 10,000원을 요금통에다 탁 내고 이 아저씨 멋지게 다음 정류장에서 하차. 교수님, 심야버스 요금이 한 2,65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연자 말로는 저 10,000원 투척하고 가신 저 키다리 아저씨 대리기사였던 걸로 추정한다는데 정말 인류의 뿜뿜입니다, 진짜. 예? 정말 저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저런 분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 사실 이 사건 반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연초부터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사건들로 많이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저런 사건들이 그래도 이 사건 반장에 이 상당히 지금 여기가 좀 춥거든요. 근데 뜨뜻한 그런 온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예, 공조 좀 틀어주세요. 요즘 추워요. 예, 좀 솔직히 좀 춥습니다. 여기 외풍이 심해가지고 스튜디오가 오픈 스튜디오라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저런 훈훈한 사연 들으면 또 따뜻해지고 또 진짜 짜증나는 사건 보면 열받아서 또 따뜻해지고. 두 번째 뉴스 가보죠. 기막힌 실제 상황입니다. 자, 영상부터 보시죠. 자, 눈 내리는 고속도로. 도로는 꽁꽁. 그런데 경차 잘 보세요. 너무 빨라 속도. 결국 미끌하더니 이 3차선, 2차선, 1차선. 아이고 세상에. 근데 그 와중에 추돌은 없었습니다. 그걸 피했어요, 백 변호사님. 이야, 정말 저는 일단은 지금 운전의 위험성을 설명드리기 전에 오는데 이거를 왼쪽으로 틀어서 피해갔어. 위험성 얘기를 하기 전에 저 차를 피한 블랙박스 차량 정말 대단하네요. 일단 이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분께서 택시기사분입니다. 그래요? 운전을 굉장히 지금 눈 오는 거에 맞게 속도도 조절 잘하고 그래서 저런 돌발 상황에서도 잘 피해 가셨던 것 같은데요. 지난 12월 21일 저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겨울에 눈 많이 왔잖아요. 예. 작년에 눈 많이 왔습니다. 그 눈이 올 때 보면 도로에 보면 도로를 보면 도로는 다 녹은 것처럼 보여요. 차들이 많이 달리니까 다 녹았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블랙아이스라고 하잖아요. 예. 눈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미세하게 얼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굉장히 추워서요.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을 하실 때는 특히 그러니까 일반 도로에서는 뭐 속도를 그렇게 많이 잘 안 내니까 특히 최소한 20-30% 이상 정도 감속 운전을 하셔야지 그게 아니면 어차피 앞에 뻥 뚫렸는데 하고 가다가 조금 전에 보셨던 경차처럼 차가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영상 보시는 분들 눈 올 때는 꼭 감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 이어서 보죠. 자, 깜깜한 국도 1차선 그야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 자, 그런데 말이죠. 저 맞은편에 뭔가가 오는 것 같아. 설마 역주행? 아이고 세상에.
와, 아이고 중앙 분리대 차는 피했지만 분리대와 탁, 아이 그래도 세상에 차량이랑 정면 충돌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양 변호사님? 저거 피한 게 정말 극적이었던 거죠. 물론 이제 갓길에 부딪히긴 했지만 예. 저희가 강원도 영월에서 태백가로 국도랍니다. 동강대교 막 넘어서라고 하는데 그쪽 지역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낮에도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경사도 있고 산길이 많아서 거기를 역주행에 오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 그럼요. 밤중에 정말 진짜 저보다 훨씬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천만다행으로 비껴서서 정면 충돌은 피했고요. 또 저 역주행했던 차량 특정도 가능했다고 하니까요. 역주행한 차량 사연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뭐 좀 운주를 한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로 이어가죠. 교수님, 기준이 뭐예요?입니다. 한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정말 하소연 글이라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조부상, 할아버지상, 출결 인정 안 된다고 하신 교수님. 자, 그런데 바로 아래 문장 주목해 주세요. 강아지 임종을 지킨다고 이 교수님 휴강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학생이 할아버지 빈소 지킨다고 하니까 야, 너 이거 무조건 결석 딱 해놓고 본인, 교수님은 반려견 보내야 된다고 휴강. 사람이 개보다 못한 겁니까? 네, 이 작성자도 좀 황당해하면서 글을 올린 것 같은데요.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학생입니다. 이 담당 교수에게 조부상을 당해서 수업에 못 가게 됐으니까 혹시 출석 인정이 되겠냐 이렇게 문의를 드렸는데 이 교수가 단칼에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학과 사무실에도 문의를 해봤지만 이 조부상 부분은 교수 재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대답만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게시자는 하는 수 없이 수업에 들어가는 편을 택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어느 날 이 융통성이라고는 없어 보였던 이 교수가 이 학생들에게 휴강 통지를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다름 아닌 교수의 반려견 사망, 반려견 임종을 지킨다고 이 수업을 건너뛴 거였습니다. 자, 이 사연 관련해가지고 우리 오윤성 교수님이 방송 들어오기 시기 전에 나한테 저거 질문 좀 꼭 해주소. 딱 이렇게 할 말이 얼마나 많으시면. 왜 그러냐면 처음에 제가 이걸 보니까 교수님 기준이 뭐예요?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하는 질문인 줄 알고.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제 예. 이런 사연인데요. 예. 원래 이 학교마다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결석을 인정을 해주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상식적이죠. 근데 아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그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나는 그것도 인정을 해줄 수 없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교수 재량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죠. 그 남의 연병보다 자기 곧불이 더 중하다. 우리 옛날에 내려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집 반려견이 이 학생의 할아버지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구나 저런 상황에서 휴강 이유를 우리 반려견 사망으로 인해서 휴강한다라고 얘기한 거는 조심스럽게 추정해 보건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상식선에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슈가 되는 뉴스거리니까 사건 반장까지 토픽으로 뽑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본인은 아시겠죠. 본인 얘기인 거. 자, 다음 뉴스 가보죠. 밤새 엄마 돌본 1살 아기입니다. 자, 화제가 되고 있는 해외 영상인데요.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자, 저 누워있는 엄마 옆에 요 녀석 1살 아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 물병을 집어들더니 엄마한테 쪽쪽 저렇게 빨리죠. 심지어 그 고사리 손으로 엄마 이불까지 덮어줍니다. 엄마한테 장난치냐고요? 아니요. 코로나 걸린 엄마가 기진맥진하니까 세상에 저 1살짜리 애가 뭘 안다고 엄마 간호를 하고 있는 모습이 저렇게 포착이 된 겁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백 변호사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보다 낫네요, 일단. 아니, 오늘은 스튜디오에 난방 대신에 이 사연으로 따뜻하게 해주려는 것 같은데 저게 중국 남부 푸젠 성향 가정집에서 촬영된 베이비캠 영상입니다. 진짜 1살이 완전 애기잖아요. 네. 저 아기가 평소에 엄마가 자기한테 이렇게 물을 먹여주던 걸 유심히 관찰을 했는지 이제 아이에게 이제 엄마가 물을 줄 때는 보통 물 온도도 좀 체크를 하고 하잖아요. 실제로 자기가 먼저 물을 마셔봅니다. 아, 세상에. 엄마 먹어도 되나 하고 마셔보고 그다음에 저렇게 엄마한테 주는데요. 저 엄마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아이하고 격리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아이고야. 열이 40도까지 펄펄 끓고 거의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아픈 상황인데 저 아이가 엄마가 아픈 걸 보고 엄마가 자기 했던 거를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마지막 이불까지 덮어주는데요. 저 딸의 모습에 엄마가 너무 감동해서 이게 온라인에 이 조금 전에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정말 폭발적인 인기라고 합니다. 아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이어가죠. 결혼 전 학벌 속인 아내입니다. 자, 오늘 사연 어떤 내용이죠? 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일단 결혼 3년 차고요. 아이 1명을 둔 맞벌이 부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이 소개팅 때 아내가 자신이 신촌에 있는 유명 사립대를 나왔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학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아내는 나는 그런 거 잘 안 해봐서 몰라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대답하고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결혼 한 달을 앞두고 이 아내가 자기는 사실 그 대학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지방대를 나왔다 이렇게 고백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게시자가 도대체 그동안 왜 속인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아내는 속인 게 아니라 당신이 소개팅 때 잘못 들은 거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성은 아내와 그동안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그럼 그동안 내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왜 정정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아내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서 정정 안 했다 이렇게 대답을 아이고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가 자기가 말실수로 오해를 산 건 맞지만요. 이 결혼 전에 다 고백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당신은 결혼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 남편은 어쨌든 결혼하긴 했지만 이걸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난다면서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Put Your Hands Up Time.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 쪽입니다. 아니, 결혼 한 달 전에 거기 지방대 나왔다고 말했잖아. 그리고 분명 오빠가 잘못 들어놓고서 왜 날 나쁜 여자 만들어? 아, 그럼 그때 파혼하든가 왜 애까지 낳아놓고 급발진이야, 동그라미. 아, 이거 제가 좀 별난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어제서부터 계속 저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남편 쪽. 당신 그때 카톡에 신촌에 있는 학교라고 했잖아. 그거 아직도 남아있어. 이제 와서 왜 난리냐고?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어이가 없어 그런다. 왜? 떴냐 X? 되게 소심하게 올리시네요. 우리 이 기자의 저 소심한 X.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양 변호사님. 예. 저는 이 남편 부럽네요. 왜요? 다른 게 아니라 본인은 찔리는 게 하나도 없나 봐요. 결혼 전에 거짓말을 했다거나 결혼 전에 아내가 알았으면 좋지 않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구나.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이 학교 게다가 학교를 안 나온 것도 아니고 다른 대학을 얘기를 했다는 거 가지고 결혼까지 한 상태에서. 왜냐하면 그런 어떤 걸 떠나서 교제 기간이 있었으면 그 사람에 대해 나름대로의 호감을 가졌고 평가란 말이 뭐하지만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흔들림이 없었으니까 결혼까지 했잖아요. 이제 와서 자기는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을까? 저 같으면 못해요. 감이 찔려서.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이 여성이 이 남성을 좋아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결혼하기 한 달 전에 고백을 한 거는 이건 시점이 되게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데 만약에 그것을 끝까지 숨겼다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난 뒤에 알았다면 이 남성의 말이 맞을 수가 있는데 이 여성은 한 달 전에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남편으로서는 그때 본인이 이거는 거짓말해서 나는 결혼 안 하겠어라고 하든가 그것을 결혼을 갖다 했다면 지금 아이까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다. 이 남편이 약간 실정이 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결혼을 갖다가 결심을 했을 거 아닙니까? 주례 앞에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끔 사랑하겠느냐 했을 때 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팥뿌리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 로버트 윌딩어 교수가 2023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인데 부와 명예와 학벌이 아닌 따뜻한 인간관계가 행복을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사람들과 따뜻한 의지할 수 있는 그 관계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요? 둘이서 그런 그 갈등이 있다라고 하면 이 남성 왜 이런 마음이 올라오게 됐는가 그 원인을 갖다가 자기가 객관적으로 관찰하시고 좀 마음의 정리를 하실 필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백 변호사님, 그런데 말이죠. 저는 X 쪽을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결혼 한 달 전이었잖아요. 네. 그 기회 비용이 너무 커 포기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냥 하고 그냥 이런 간 측면도 있지 않느냐. 예? 그 결혼의 중요한 요소였으면 그때 파혼을 해야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제 양절 변호사랑 좀 다르게 이 남편이 부럽진 않은데 사실 아내가 어느 대학에 나왔는지 그게 물론 결혼의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겐 굉장히 결혼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속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아내가 자유롭긴 어렵겠습니다만 어쨌건 결혼 한 달 전에 이 남편이 오케이 했잖아요. 그때 오케이를 안 하고 만약에 지금 3년 만에 그걸 알았다. 그럼 저는 이건 이혼 사유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3년 동안 애 낳고 잘 살다가 갑자기 지금 급발진을 하면 그동안은 왜 같이 사셨죠? 좀 그래서 물론 아까 앵커 말했던 것처럼 뭐 그렇게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결정했잖아요. 지금 와서 그 사유로 다시 또 끄집어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자, 우리 이 기자의 개인 의견 너무 네. 예, 아니 근데 학벌을 높였든 낮췄든 이게 그 인생에서 굉장히 큰 부분인데 이걸 속였다는 게 일단 저는 좀 무섭고 괘씸할 것 같은데 어쨌든 덮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도 두고두고 괘씸하고 화가 날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얘기를 꺼냈을 때 아내가 그때그때 다 납작 빌거나 아니면 내가 남편이 너무 좋아서 그랬다고 좀 말이라도 예쁘게 하거나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니까 이 사연자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맞네. 그러네. 네, 그거 학벌 말고 딴 걸 또 속였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 여자는 이것저것 맨날 막 속이는 사람이구나 하겠지만 다른 건 지금 얘기가 없잖아요. 남편이 실정이 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도 좀. 네, 가족분들께서는요, 되게 의견이 좀 많이 갈리셨는데, 코코님이 학벌이 중요하냐, 사랑이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비님은 또 그게 뭔 상관이냐, 이제 와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정님도 거짓말은 잘못이지만 결혼해서 사는데 그쯤은 이해해줄 수도 있지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로즈님은 학벌 같은 걸 속였으면 일상에선 다반사일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판단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놓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